예, 반갑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은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게 되면 부패가 판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부패가 판치게 된다라는 말은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권력 비리 수사를 계속 전체적으로 관장해온 입장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검찰 생활을 한 27년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20년 가까이를 주로 특수수사를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 또 이해,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사퇴를 언제 할 거냐, 사퇴를 하느냐, 그 다음 정치를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죠. 사퇴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전체적인 정황상 거침없는 행보, 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답변으로 봐서 이제 사퇴는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 사퇴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정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식 정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대국민 설득에 나선 만큼 정치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 방문한 자리여서 대구가 고향 같다. 자신이 국정원 그 선거 개입 부분을 수사할 당시에 사실 그 좌천이 돼서 간 곳도 대구였고, 또 지금 대구지검에 현재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다 좌천된 많은 검사들, 자기 후배 검사들이 가 있는 자리고 뭐 등등 해서 대구가 고향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사퇴를 하겠다.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지금 뭐 여권 민주당을 비롯해서는 뭐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전부 다 조율된 입장도 아니고 공식적인 반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이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속도 조절론이 또 등장을 하고 그 수사청 설립 법안, 검찰로부터 수사를 완전히 다 빼앗는 그 법안 발의하는 것도 좀 늦춰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세균 총리가 직접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하는 태도가 행정가가 아니고 뭐 정치가 같다. 그러려면 직을 내놓고 소신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사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한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직을 건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직을 걸어서 해결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또 이야기한 것이죠.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에 가서 지금 소통을 하고 많은 협의를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결이 된다면 왜 안 하고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윤 총장이 대국민 설득, 여론전에 나서겠다라고 공표를 한 것은 이제는 뭐 법무부, 뭐 정권, 국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자기의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 다음 직을 거느냐 마느냐는 자기는 의미도 없다. 검찰총장직을 자신은 검찰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직을 걸고 했다. 검찰총장직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퇴는 결심을 한 것이고 이제 문제는 그 시점인데, 그 시점을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4월 보궐선거가 있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사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야권으로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선거 뒤로 넘어가게 되면 윤 총장으로서도 사실은 이제 퇴임이 바로 눈앞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뭐 힘도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이 권력형 비리 수사 현재 되고 있는 것과 지금 이제 검찰로부터 수사를 완전히 빼앗는 이런 입법, 이 두 가지 건을 명분 삼아서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 사퇴 시점을 뭐 이런 것을 뭐 기획하고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흘러가는 또 여권 쪽의 움직임을 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결정하게 되겠지만, 권력형 비리 수사도 지금 현재
김학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성윤과 이규원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검찰에서 수원지검이죠.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일단 이첩을 했습니다. 규정이 이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에서 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밝혔어요. 검토해 보겠다. 이첩이 오면. 그다음에 묵히지는 않겠다.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 그러는 걸로 봐서 지금 공수처에는 공수처장과 차장이 있고 또 파견된 수사관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시 검찰로 되돌리느냐, 그게 가장 순리에 맞을 것 같은데 또 공수처 자체에서 지금 뭐 그래도 처장과 차장이 있고 수사관도 있으니까 자체에서 뭐 맡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검토한다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건 수원지검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김진욱 처장이 청문회에서부터 보여주는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이 문정권으로부터 임명이 됐지만 문정권으로부터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 만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송철호 건도 있고 또 원전 건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4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까지 또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검찰로서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하는 청와대 수사를 좀 본격 진행을 하면서 일단락을 하고 또 더불어서 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이 민주당 쪽의 그 법안 발의가 어느 시점에 되느냐를 지켜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명분을 찾아서 사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 시점은 3월, 4월 초 늦어도 그때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또 그런 야권에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이 대권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그건 뭐 야권 후보인 것은 이제 당연해졌고요. 야권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 나오게 될 때, 나서게 될 때 야권에서는 윤석열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윤석열이 사실은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담당을 했었고 지금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적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게 논란이 있죠. 야권에서는. 야권에서 윤석열 정치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그동안 일관되게 지적을 해온 사람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또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올렸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말인데 이 홍준표 의원의 말을 갖고 제가 잠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판단을. 홍 의원은 이랬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사냥개를 이용해 사냥을 해본 이 문정권이 자기들도 사냥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그래서 검찰 해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정권처럼 철저하게 검찰을 도구 삼아 정치 보복을 한 정권을 여태 본 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 윤석열을 겨냥한 비판입니다. 이런 정치 검사들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하면서 없는 죄 만들어내고 과장하여 만들어 기소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자기가 목도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이렇게 자신들이 아무리 검찰총장이 나서서 반대하고 해도 자기들이 저지른 업보다 문재인 정권이 중수처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비아냥 그리면서 좀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어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한 것에 앞장섰지 않느냐라는 공격입니다. 먼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국에 대한 수사나 원전 수사, 김학의 수사, 그 송철호 건 수사, 이 모든 건에서 조국을 비롯한 여권의 대다수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뭐 조그마한 죄를 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정권을 적폐 수사한 것 맞습니다. 윤석열이 앞장서서 했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금 사실 이런 건요.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논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팩트, 사실 위에서 객관적이고 이렇게 형평성이 맞는 일단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객관적이고 형평성을 어기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는 윤석열의 이 수사의 잣대가 공정하다면,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윤석열이 담당한 부분이 굉장히 괘씸한 부분이 있죠. 감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홍준표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조국이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문을 탈탈 털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 조국의 이야기도 맞아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전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분은 그 최순실 부분을 빼고는 관례적으로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쭉 해오던 부분을 박근혜 정부에게만 책임을 물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인 것이죠. 그럼 그 수사를 한 것이 나빴느냐? 검찰은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건이 있고 의혹이 있으면 검찰은 수사한다는 것이죠. 증거가 있으면. 그럼 이걸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보복은 사면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검찰 수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정치 보복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사면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 검찰을 통한 수사, 거기에도 정치 보복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게 정치 보복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듯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것도 정치 보복이라는 겁니다. 이래야 형평성이 맞다라는 것이죠.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아야 되고 정치 보복을 했다면 사면으로 풀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 정치 보복이 계속되어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많은 야권에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섭섭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일단락 마무리를 하겠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 그 수사의 잣대가 과거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수사의 잣대와 비교해서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면 윤석열 총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임박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윤석열 총장 나름의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사퇴를 하고 난 뒤에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야권에서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장 지금 야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윤 총장이 이왕 이제 이런 선언을 하고 거침없는 행보를 시작한 이상 이제 사퇴는 이미 뭐 각오를 했고 또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왕 이렇게 시작한 것 4월 보궐선거 전에 어떤 결단을 내려준다면 4월 보궐선거에서 윤 총장의 또 기여, 도움, 지원이 있어서 야권에서 승리한다면 서울과 부산에서 굉장히 야권의 앞으로 정권 교체의 희망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